안녕하세요. 강인선 배성규의 모닝라이브, 저는 강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규입니다. 지금 대선의 가장 큰 이슈는 대장동 의혹입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는 지금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특검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대장동 의혹을 파헤치는데 열정을 쏟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장기표 신문명 연구원장님 오늘 모셨습니다. 예,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오랜만에 예, 뵙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일단 먼저 개인적인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민주화 운동 전과 때문에 그동안 지급이 중단이 됐었던 월남전 참전 수당을 다시 받게 되셨다고 하던데, 예, 받게 그 됐어요. 어떤 사연이 좀 있어요? 예. 하여튼 제가 전과가 있다고 해서 네, 네. 네. 저도 몰랐는데 직업이 중단돼서 물어보니까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때 네, 그래서 네. 그랬는데 그 어떻게 뭐 이래 페이스북에다가 도대체 이 월남전 참전 수당하고 네. 뭐 전과하고 아니 뭐 민주화 운동 전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네. 그건 맞지 안 하는 거지. 전쟁 때 네. 가는 네, 그 돈 주는 거하고 뭐 네, 예. 내가 그런 글을 하나 써 올렸더니 그게 언론에 보도가 돼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문제가 돼가지고 아마 다시 재심을 해가지고 하여튼 제가 받게 돼서 다행입니다. 아. 저로서는 한 달에 한 34만 원 되거든요. 그죠. 네. 큰 돈입니다. 네, 네. 네, 아, 근데 네. 보훈처가 처음에는 뭐가 안 된다 그랬다가 또 뒤늦게 뭐 원칙을 바꾼 건가요? 아니면 뭔가 그 자기들이 판단을 잘못했던 건가요? 근데 하여튼 저는 제 심사를 통해서 됐는데 아, 네. 저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또 뭐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는 네. 사람이기 네. 때문에 혹시 또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네. 저는 누구나 응. 참전 수당하고 전과하고는 네. 연결지을 성질이 아닙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예, 네, 예. 네. 그 내가 혹시 억울하게 못 받는 분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또 다시 다 페이스북에다 글도 썼는데 아, 네. 격려 글만 읽고 그랬습니다. 아, 아, 네.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이게 10개월치를 370만 원을 다 받으셨는데 그 중에 200만 원을 또 대장동 사건 진실을 파헤치는 거기다가 쓰겠다 아, 네, 하면 그거는- 또 기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귀중한 돈인데 이 대장동 사건에 야 이거 어떻게 해서 기부를 하게 된 그 말 겁니까? 나오기가 좀 부끄러운데 네. 어쨌든지 이게 이 많은 분들의 관심 네. 또 이 성원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저로서는 또 큰 돈 한번 만진 거 아닙니까? 이런 때 네. 이런 돈을 안 내놓으면 내놓을 기회가 제가 잘 없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예. 큰맘 먹고 반쯤 내놨어요. 사실 아. 참전 수당은 굉장히 사실 귀한 거잖아요. 네, 네. 예. 예. 네. 근데 이렇게 하여튼 귀한 돈을 받았는데 이거를 이제 그 대장동 부패 수익 환수하는데 쓰시겠다 했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이 대장동 문제에 심혈을 기울이신 이유가 뭔지 저희도 좀 궁금하긴 해요. 예, 이 대장동 사건은요,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네. 말하자면 이 주택 건설과 관련한 네. 사상 최대 이 특혜 부정 사건이거든요. 네. 예, 예. 무려 뭐 현재 지금 뭐 김만배 씨 천하 동인 이쪽만 하더라도 네. 한 8천억 원. 네. 도대체 돈 처음에 5천만 원 가지고 네.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그렇지만 이런 큰 사건에 대해서요. 네. 지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저는 이건 약간은 좀 제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런 큰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 그렇죠. 밑에 저 사업하던 사람들 네. 김만배 씨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구속적부심 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는 그분의 네. 정책에 따라서 우리는 공모에 응했을 뿐이다. 그렇죠. 그분 그랬어요. 네. 그분. 그분이 누굽니까? 성남시장. 네. 이재명 성남시장의 그 정책을 따랐다는 거죠. 정책을 네. 따른 네. 겁니다. 네. 그렇으면 이 큰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엄청나게 이 부정이 많이 관련됐는데 그러면은 이재명 씨라도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왕 말 남기면 좀 더 네. 할게요. 이 사건이요. 이 김만배라는 사람은 저는 통화는 한번 한 일 있어요. 아, 네. 그러셨어요? 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보면 상당히 통이 큰 사람 아닙니까? 아, 그렇죠. 아이고 자기가 챙긴 것만 하더라도 한 2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네. 자기가 직접 네. 뭐 형제나 누나나 뭐 동생 또는 친구 빼고라도 네. 그런데 그 선대가 이제 뭐 이미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네. 내가 말하려는 건 이건데 곽상도 씨한테 뭐 아들 퇴직금이라는 그렇죠. 명목으로 50억. 50억 또 50억 클로 뭐 박영수 네.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또 특히 또 권순일 씨. 네. 권순일 씨 사건은 그 얼마나 그 김만배 씨가 8분이나 들락거리고 글쎄 말이에요. 재판 전후에서 예. 이러는데 됐어요. 한 사람도 아직 소환도 안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 이 검사가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또 이 대한민국이 나라입니까 이게? 네. 이게 뭐 법치주의 운운한 말 할 수 있겠어요?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저는 단순히 여당 후보 때문만이 아니라 네. 여당 후보 때문만이 아니라 청와대 특히 네. 수사기관 등등에 말하면 권력의 실세들한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지 않았나. 네. 아니, 그리고 김만배 씨가 녹취록에서 그랬잖아요. 그분한테 네. 줄 돈이 몇백억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때 네. 700억이었나요? 네. 그때도 그분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네. 이왕 또 내가 요 말도 네.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 그분이요. 이재명 씨라고 하는 거가 거의 드러났어요. 이 진술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그 정영학 씨 그 녹취록에는 네. 그분한테 700억이 간다고 네. 했거든. 네. 그분한테. 네. 그분이 누구냐? 이걸 이제 얼마나 그동안에 많이 논란이 추구했습니까? 많았죠. 네. 많았는데 한참 뒤에 이제 이 김만배 씨가 이 구속적부심 법정에서 네, 네. 그분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우리는 응했다. 그분이란 말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김만배 근데 씨가. 그게 네. 이거 있죠. 네. 그 사회에서는 이재명 씨를 호칭할 때는 그분이라고 하는 게 몸에 밴 거예요. 네, 네, 네. 물론 그러니까 뭐 저 실제 그분이 그분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하여튼 그분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네. 근데 말을 썼는데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이 쓴 게 아니고 네, 네. 김만배 씨가 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김만배 씨가 네. 그분 몫이 700 반은 그분 몫이다 한 것도 네. 그분이고 네. 또 그분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는 공모에 응했을 네. 뿐이다. 그분이니까 그러니까 공교롭게 그분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분이 그분인지는 또 그죠, 보면 알 아직 잘 수는 없죠. 모르는 거죠. 검색 제가 볼 수사를 때는 안 하니까. 확신합니다. 예. 네. 그분이 그분이야. 아. 왜 김만배 씨가 그 몸에 밴 말이거든. 네, 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기부를 해서 이제 아. 뭐 이 대장동 부패 수익을 환수하시겠다고 하는데 김만배 일당이나 이분들이 돈을 내놓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내놓는 게 아니라 뺏어야죠. 뺏어야 된다. 예, 예. 어. 아니, 부당한 이익이니까 네. 재판을 통해서 환수를 해야 됩니다. 네, 네.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다 있어요. 배임 혐의를 입증해서 예, 예. 제가 그래서요. 네. 제가 요즘 이 대장동 부패 수익 네. 네. 국민 환수단을 구성해가지고 네. 광고도 이렇게 냈잖아요. 아, 광고도. 네, 네, 네. 그래서 이 환수위원으로 참여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여기 밑에 그 명단인가요? 그거? 여기 400 몇십 아, 이름이 새까맣게 쓰여 있습니다. 정말 예, 예. 새카맣게 써 있네요. 정말. 내가 그래서 이거를 광고를 좀 하려고요. 네. 그래서 이래 아. 하는데 굉장히 국민적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 대장동 사건은 검찰이 저렇게 안 밝힌다고 해서 이게 안 밝히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네. 안 그래 이게? 아, 근데 지금 김만배 씨나 이런 그분들 이 구속 만기일이 거의 다 다가왔는데 검찰 수사는 거의 진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미 종친 거 아니냐, 거의 네. 마무리 단계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아니, 그래서 우리가 국민특검단을 조직했어요. 아, 국민특검단. 그리고 최종적으로는요 국민이 판단해야 됩니다. 네. 최종적으로 국민이요 제1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이나 네. 국회의원이나 판사나 검사보다도 이제 법원이나 검찰보다도 제1 헌법기관이 국민입니다. 국민.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국민특검을 통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한 30여 명 됩니다. 아, 그래 좀 있으면은 네. 이 국민특검이 네. 수사한 결과를 아하. 국민에게 우리가 보고회를 가질 아, 겁니다. 아, 그때 아마 그렇군요. 대서특필 될 겁니다. 아유, 그분들이 김만배 씨나 이런 분들을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네, 네. 그게 안 되네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검찰이 뭐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 사실 뭐 믿기도 어렵고 실제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결국
기대할 수 있는 게 특검밖에는 없고 특검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재명 후보는 뭐 특검은 하는데 뭐 무슨 이제 조건이 많이 달려 있잖아요. 예. 근데 결국 하기 어렵겠죠. 지금 상황으로. 저는 그런데 예. 뭐 특검을 해야 된다고는 봅니다. 네. 봐야 되는데 우선 이재명 씨 문제부터 먼저 지적되고요. 네. 대장동 사건으로 특검하자는데요. 네. 지금 와가지고요 윤석열 씨 그러니까 맞아요. 바뀌었어요. 예. 고발 사주도 같이 넣자. 네. 또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한 3, 4년 전인가요? 부산저축은행 거의 부산 10년 저축은행 전이죠. 사건도 또 넣자. 예, 예. 네. 그 다이 정부 고위 관계자, 고위 관료들 아닙니까? 그러면 대장동 부산 저축은행 사건이 수사가 잘못됐으면 그때 말해야죠. 안 그래요? 그렇죠. 예. 지금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물타기도 네. 너무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 다음에 이거를요 뭐 이미 많이 지적됐지만 국민의힘 게이트락 하는 사람 아닙니까? 글쎄요. 그렇죠. 아니, 물론 그때 당시 국민의힘, 그러니까 야당 소속의 그 일부 인사들이 뭐 민간 개발하자 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성남시 의회 그걸 보면 서울 성남시 의회가 공영 개발하자고 이러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게이트란 말이 틀린데 그걸 오히려 민간 합동으로 바꾼 게 오히려 이재명 지사더라고요. 그럼요. 네. 원래 민간 개발을 하기로 거의 확정돼 있다시피 했어요. 네. 인허가권을 가지고요. 네.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공영 개발을 한 거예요. 네. 이건 이제 나는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말을 하는데 이 공영 개발한 동기가 문제입니다. 네.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동기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네.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지. 네. 동기 자체가 왜? 자기가 100보를 양보해서 5,503억 원은 민간 개발을 통해서 불로소득으로 돌아갈 걸 챙겼다 하더라도 김만배 씨 등이요 무려 8천억 원을 챙기게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거는 부동산 불로소득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내가 잊어버리기 전에 한 말씀 드렸는데 어제 보니 또 이 사람이 막 과음을 지릅니다. 과음 연설하는데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야 된다고. 이야, 이 사람요. 자기로 말미암아서 부동산 불로소득이 무려 8천억 원 더 계산하면 더 많은데 네. 뭐 이게 8천억이냐 9천억이냐 별 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하나도 안 지고 또 저 소리를 하고 있는 저 뻔뻔스러움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 장 원장님께서 이렇게 대장동 사건에 이렇게 정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계시는 걸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사건의 본질 가장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은요. 내가 이 사건에 이걸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하는 이유는 하나는 네. 공영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네. 공공의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괜찮다 하는 이 발상이 있잖아요. 네. 이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 인허가권이라는 거는 무슨 환경 파괴 문제라든지 교통 혼잡 문제라든지 이런 거가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인가를 하면 안 된다. 허가를 하면 이런 거지.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게. 네. 민간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또 민간이 또 사업해서 돈을 벌죠. 폭리를 취하면요. 원가 공개도 있고 또 분양가 상환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도 있고 얼마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영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이익을 환수하는데 공영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인허가를 특정인한테 주가지고 오히려 특정인이 폭리를 취하게 하는 게 이걸 막아야 되고 다른 하나는 제가 이거 볼 때요. 이 사건은요 앞으로요 문재인 정권이 이 말기에 문재인 정권이 총체적으로 불법 부패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네. 이 사건은 절대로 김만배 씨나 이재명 씨만 몇 사람만 이익을 챙긴 게 아닙니다. 이게 네. 왜 이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도 청와대가요 이런 데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뭐 처음에는 뭐 지켜보고 있다, 뭐 그다음에 엄중하게 지켜보고 뭐 계신다는 신속하게 이제 알고 보니까 신속하게 끝내라는 말이잖아요. 글쎄요. 뭔가 이게요. 네. 저린 데가 없다면 왜 이런 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다음에 이 검찰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는데 이걸 권순일 씨 같은 사람을 이걸 조사를 안 하는 겁니다. 예. 안 해요 지금. 그냥 소환도 안 출입 해요. 기록만
알아가 보고 끝냈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읽기로? 대법원의 출입기록 김만배 씨 그때, 그것만 네. 확인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이 정권으로서는 네. 이 검찰로서는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거를요. 아이 저 김만배라는 사람이 8번이나 들락거리는데 그거 뭐 이발소 갔다느니 이런 말을 듣고요. 넘기는 이 검찰, 네. 이 나라, 네. 이 나라입니까 이게? 네. 이걸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이게 안 밝혀지겠느냐? 네. 즉 엄청난 부정이 더 크고 큰 부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드러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 정부가 들어와서 가장 그 사법부에 대해서 사법농단이라고까지 하면서 네. 대법원장을 구속시키고 지금 대법원 판사들 뭐 얼마나 많이 구속시키고 처벌했어요. 근데 이거야말로 정말 재판 농단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대법원이 아무 조사도 안 하고 검찰도 조사를 안 하고 정권에서도 못 본 척하고 있으면 이거 말이 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사건에서 지난번에 조국 사건 때 검찰개혁 했던 것이요 얼마나 거짓인가 하는 게 확인된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이 거짓하는 거는 뭐 조국 씨나 뭐 추미애나 이 사람들은 본래 그런 검찰을 어용으로 권력의 신호로 만들기 위한 건데 네. 많은 국민들 가운데 검찰개혁 주장했잖아요. 이 대장동 사건은 이런 거요. 이재명 씨 돈 안 먹었다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권순일, 네. 박영수 이런 사람들 또 곽상도 네. 이런 사람들은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뭐 무혐의가 되든지 무슨 혐의가 되든지 네. 이런 데 대해서 말하지 않은 그때 그저 검찰개혁 주장했던 국민들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문제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김명수 대법원장 네. 그 소위 뭐 사법농단 관련 임모 판사가 사표 냈더니 당신은 조사받아야 되니까 사표 못 받아준다. 네.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이 지금 이 권순일 대법관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해요. 도대체 뭡니까 이거는 이분은?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우리 국민이요 이거를 응징해야 됩니다. 네. 저 사람들이 직무유기라는 말도 쓰고 싶지도 않아요. 완전히 그냥 검사로서의 존재의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국민 환수단도 하지만 네. 저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국민특검이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이걸 발표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그 윤석열 후보는 그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화천대유 주인은 감옥에 갈 거다. 네. 뭐 그래서 이제 다시 막 조사하겠다. 약간 네. 이런 뉘앙스를 풍겼는데. 그분이 감옥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네. 근데 뭐 그분도 그분이지만 결국 그 수사를 대충 이렇게 하는 동 맞는 동안 그 부실하게 검찰도 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 검찰도요 이 직무유기죄 이거 이런 데는 엄중하게 물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직무유기를 뭐 우리 모르는 거를 한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듭 말하는데 권순일 씨, 네. 네. 곽상도, 박영수 이런 사람들은 그 또 뭐 무엇인가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 소환도 안 한 이거는 뭐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네. 직권 포기죠. 거기. 네. 근데 어쨌든 하여튼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통령이 될 텐데 윤석열, 이재명. 근데 하여튼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면 거의 피바람이 일어날 것 같아. 대장동. 네? 피바다는 어쨌든요 줄초상에 나야지. 나야 되는데 네. 근데 뭐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는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왜 그러나 하면 네. 이 문재인 정권이 특히 이 검찰이 네. 또 이 공수처가요. 네. 요즘 윤석열 씨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네. 저 윤석열 씨 대선 후보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추미애 장관 아닙니까? 네네네. 또 이 검찰 아닙니까? 네. 후보까지 만들어 주는데 아마 후보 만드는 데 대한 책임을 아마 짊어야 공수처를 통해서요. 당선까지 왜 내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네. 뭐 너도 신문에 보니까 공수처 뭐 몇 건 했는데 네. 반이 뭐 4건이 윤석열 씨 거라. 그러니까요. 이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아니라 윤석열 의혹 전담수사처 같아요. 예, 그래서
아, 근데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뭐 아니, 수사를 하려 그러면 팍 하든가. 네. 네. 뭐 이상한 걸 거짓말해 옛날 얘기를. 아니, 한명숙 씨 거는 사실은 대법원의 판결까지 다 난 걸 갖고 그걸 갖고 또 뭐 그걸 다시 조사한다 그러니 이게 참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걸요, 이것도 나라냐라는 말을 스스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이 대장동은 이 정도에서 하고 네. 이제 이 국민의힘 내부 얘기로 좀 가보시죠. 아무래도 뭐 국민의힘 후보까지 네. 지내셨으니까 자 윤석열 선대위 또 인선을 놓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이 거의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종인 위원장이 되면은 정말 캠프가 짜임새가 있어지고 뭔가 윤 후보의 부족한 점을 다 보충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이 김종인 독주 때문에 문제가 좀 더 불거질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뭐 저는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네. 총괄 선대위원장 맡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적절치 그러세요? 않다. 예, 그리고 뭐 그분이 무슨 뭐 공적이 있고 또 명망이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고 네. 특히 그분도 그 말을 참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문제군요. 참 그분들이 참 많네요 오늘. 네. 네. 그 뭐 파리 때 운운하는 그런 그렇죠. 말 하이에나 파리 때. 그것도 옳지 않고 네. 제가 볼 때 근데 김종인 씨가 맡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이 결국은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출마를 했잖아요. 네. 네. 안철수에 지금 한 10% 가까이 좀 되거든요. 네. 결국은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뭐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도 서울시장 선거 때 거듭거듭 우리가 지켜본 바와 같이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은 안철수 씨를 굉장히 비난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도 비난합니다. 네. 그럼 그래서 요즘은 조금 수그러들었다고 하긴 하던데요. 아니 별로 수그러 들은 것 같지가 않은데요. 아 그래요? 수그러 들 뿐도 아니에요. 들 뿐도 아니고 네. 그래서 하면 안철수 씨 계속 나가면요, 진짜 정권 교체 안 됩니다. 나는 그런 점에서 네.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네. 그 다음에 또 이분은 뭐라고 말했나 하면 단촐하게 네. 또 새로운 사람으로 해야 된다고 네. 주장은 하는데 네. 네. 전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때 이분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비상대책위원을 뭐 8명인가 뭐 뽑았잖아요. 네. 그 중에요 비상대책위원장 말고 위원으로 참여한 사람 뭐 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네, 물론 그렇네요. 네. 네. 전부 다 전혀 이름이 없는 사람, 이름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건 아니지만 네, 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만 독주하는 이 선거판에서요 네. 국민의 이 유권자들의 계층이 다양한데 네. 그 여러 사람의 그 선대위를 구성해 가지고 이 사람 지지하는 사람 저 사람 지지하는 사람을 모아야 되지. 네. 이름도 없는 사람들로 갖다 넣어 가지고 김종인 씨 혼자 네. 나서는 모양새로 갖추면 이게 이 표가 모이겠습니까? 나는 그런 점에서 네. 김종인 박사를 네. 단독 선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지명하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개인적으로 좀 김종인 위원장하고 아시나요? 저는 뭐 비교적 잘 압니다. 아. 그래서 참 이런 말 하기 힘든데 그러나 저도 그래서 되도록이면 네. 이분의 사적인 문제는 네. 저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잘 안 합니다. 안 그러시군요. 하는데 이거는 아주 뭐 이미 공개된 말들이고 네. 공식적인 네. 거니까 네. 말하죠. 네. 해야 되고 또.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경쟁했던 다른 대선 후보들이 이제 역시 선대위에 들어와서 원팀의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홍준표 후보는 아직 뭐 들어올 기미조차 없고 아마 불참하겠다는 뜻을 계속 밝히고 있고 유승민 후보도 거의 지금 움직임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원희룡 후보는 만나서 협력을 하기로 한 것 같은데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그 원팀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죠. 그것도 이 아마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씨 문제에 매달려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참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아직 못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선대위가 구성될 때는 네. 아마 많은 분들을 참여시키리라고 저는 보고 네. 그 홍준표 대표의 경우에는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그 경선에 참여했다는 것은 승복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지금은 또 뭐 속이 좀 상할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참여하리라고 봅니다. 또 하게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전번에 한번 나오셔서 이제 만일 경선에 지더라도 나는 원팀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겁니까? 이 당의 원로로서. 저는 뭐 선대위가 구성된다면 네. 또 뭐 거기서도 뭔가 뭐 맡아야 될 일이 있으면 또 맡아야죠. 네. 저는 맡고 싶은 욕심 때문이 아니라 네. 의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또그 선대위원도 많을 테니까 저는 하여튼 이 대장동 사건 등 국민의힘이 직접 하기가 좀 뭐 어려울 수도 있는 네. 이런 데를 제가 좀 전담해서 할 생각. 대장동 위원장을 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저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이제 이용호 의원 만났잖아요. 그 무소속인데 이제 네. 호남이 지역인.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선대위 참여도 요청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윤 후보가 뭐 전두환 발언 이런 것 때문에 호남 쪽에서 좀 또 뭐 여러 가지 그 분란도 일으키고 그랬었는데 그 호남에서 어떻게 뭔가 좀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얻도록 해야죠. 네. 저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당에 입당을 함으로써 네. 또 입당하고 또 그분 또 발언도 조금 또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이 이른바 이 중도 진보 진영과 네. 또 호남의 그 전폭적인 지지는 좀 받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이 지금 그런 게 네. 그래서 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네. 또 대통령은 전국 전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당락과 관계없이도 그렇죠. 그래야 이게 또 집권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도 진보 진영과 호남의 지지가 상당히 좀 많아지도록 저도 노력할 그 방면에서는 네. 제가 네. 좀 상당히 노력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네. 그렇게 네. 또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도 광주 갔다 왔는데 네. 광주에서도 그 윤석열 씨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거는 뭐 네. 어느 후보나 그 사람이 꼭 좋아서만이 아니라 네. 현 정권이 하도 잘못하니까 네. 이 현 정권요 딴 거 놔두고 집값만 하더라도 이게 뭐 나라입니까 이게 뭐 정부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정치 신인이잖아요. 실제로 정치를 한 지는 뭐 한 4개월 이 정도 됐는데 영선 의원이고 이제 국회 경험도 전혀 없고 그런데 그거는 결국 이제 어떤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국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 정치가 아닌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인데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을 보면 사실 그냥 예전에 정치하던 분들이 그래서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옆에 있고 그러니까 이 별로 안 새롭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 윤석열 후보도 그러대요. 네. 이 선대위를 당 중심으로 꾸리되 네. 외부 인사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네. 된다. 예. 이 점을 강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 뭐 김종인 씨 등 문제 때문에 네.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는 걸 아직 겉으로 드러내지 못한 것 같은데 아마 새로운 정치를 하는 모습을 네. 저는 갖추게 되리라고 봅니다. 네. 또 뭐 저 같은 사람도 혹 기회가 된다면 네. 그런 방향으로 또 조언도 할 거고요.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보면 이제 지지율이 30%대 초반 박스권에 갇혀 있는 지가 꽤 됐어요. 뭐 후보로 선출되면 보통 한 5% 10%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결국 이게 대장동 때문인데 대장동 관련해서 또 특검도 화끈하게 받으면 오히려 이게 어떤 좋은 인상이 되고 이게 계기가 될 텐데 특검도 사실 조건도 너무 많이 붙고 오히려 윤석열 특검으로 가자 그러고 이러니까 지금 지지율 정체 현상이 계속 빚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요 뭐 대장동 사건도 대장동 사건이고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네. 국민이 뭐 우리는 그래도 이런 데라도 나와서 말을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런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없다고 해서요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압니다. 그렇죠. 내가 볼 때 이재명 씨는 가장 국민들한테 식상한 것이 뻔뻔스러움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라야지. 아니 저도 네. 사람이랑은 다 결점도 있고 뭐 네. 한계도 있지만은 네. 그러나 거짓말을요 네. 거짓말 아닌 것처럼 너무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걸 보고 뭐 소시오패스라 한다는데 자기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줄을 자기가 이재명 씨는 모를 정도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러니 이게 구제불능이지. 그걸 근데 국민들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지지율에 갇혀 있고 또 대장동 의혹으로 계속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인지 하루에 한 건씩 뭔가 정책을 터뜨리는데 이게 서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국토보유세, 음식점 총량제, 주 4일제, 뭐 그다음에 방역지원금도 전 국민에 주자. 그래서 정부에서 못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좀 국민들 표본 것도 좋지만 포퓰리즘도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싶긴 해요. 그것도요. 아마 뭐 저 사람들로서는 대장동 사건을 좀 수면 아래로 내리는데 이런 걸 활용하는 거죠. 네. 막 일일 1건이 아닙니다. 네. 일일 한 3건, 4건 문제가 될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를 논쟁적인 거. 아이고 저 집권 여당에서 후보가 뭐 주장한다고 해서 여당이 그거 정부가 보조 안 맞춰준다고 해서 국정조사 하자고 말이 이래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왜 그 말도 되지 않은 소리 하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대장동 사건을 없애는 이제 거예요. 논란을 논란으로 덮는다. 뭐 이런 전략이죠. 그렇죠. 네. 하나 물어봅시다. 오늘 뭐 신문에 보니까 이재명 씨 부인이라 해가지고 뭐 망토 쓰고 뭐 그런데 그 망토인 분이 부인이 아니라 네, 수행원이었다. 수행원이었죠. 그리고 다른 옷을 입고 나온 분이 부인이었다. 이러는데 도대체 그럼 저런 망토를 왜 수행원이 입고 나오는지 저희들 좀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그게- 가요. 그래서 그것도 그 왜 수행원이 지금 한겨울도 아니고 다스베이다. 딱 모습이죠. 다스베이다. 그 입고 나오는 게 네. 이런 것도 하나의 여론 조작에 네. 관심을 엉뚱한 대로 그렇죠. 그렇지 않지 뭐 그 부인이 입원했다 또 입원했는데 또 뭐 나왔는지 뭐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여기에 이제 보완해동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워낙 관심이 가니까 해서 언론들이 결국 오보를 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까지 생겨버렸어요. 당연히 후보 부인이겠지 했는데 또 아니다 하니까. 어떤 언론을 보니까 이거 확인했다고도 났습니다. 네. 부인임을 확인했다고. 아니라고 나중에 이제 아니라고 또 아니라고 네. 확인했죠. 네, 네. 참 그런 걸 보면 참 이 이재명 후보가 이런 거 하여튼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뭔가 이슈를 만드는 능력은 상당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게 네. 언제라도 이 진실되게 좀 진실성이 좀 네. 있어야 네. 그것이 먹히지. 너무 그냥 저렇게 많이 하니까 우리부터도 벌써 이거는 대장동 사건을 묻기 위한 것이다. 아, 네.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외교 정책의 어떤 기본이 되는 관이라고 할까 네.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네.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한 거는 뭐 지난번에 네. 했었고 또 이번에는 뭐 카스라테프트 조약 밀약 얘기하면서 결국 미국이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한국이 합병이 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외교 정책을 어떻게 할지 좀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뭐 이번에 점령군 문제라든지 네. 뭐 예. 가스라테프트 조약 밀약 문제만이 이전에도 이재명 씨는 막 오래 전부터요 네. 완전히 그냥 주사파적인 네. 시각을 네. 그대로 갖고 있죠. 아. 아니면 친북적인 네. 또 반일 이런 시각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나도 이제 이번에 공부도 좀 했는데 네. 이 가스라테프트 조약에 네. 대해서도 그게 진짜 뭐 육군 장관이에요. 맞아요. 네. 네. 그냥 그때 한창 점령 식민지 쟁탈 시대에 네, 좀 그렇죠. 벗어난 때니까 그런 식으로 말했는데 그게 무슨 뭐 그걸 보고 미국이 말하자면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거를 미국이 뭐 인정했다 지원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렇죠. 또 백보를 양보해서 그런 면이 좀 있다 하더라도 네. 그걸 상원 국회의원이 한국에 왔는데 만나는데 그거 지금 외계사실 끄집어내고 앞에서 뭐 다 어디? 테니까. 그래서 네. 참 이 사람은 내정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람은 진짜 네. 국가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국가원수의 중요한 내용은 국제 정치인데 외교한 네, 거죠. 그럼요. 근데 오늘 재밌는 게 북한이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북한이 카스라테프트 조약으로 한일 늑약이 생겼으니 미국이 책임져라. 거의 똑같은 얘기던데요. 갑자기 또 다 116년 전으로 돌아가서 북한까지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어떻게 북한이 전에도 그랬잖아요. 네. 북한에서
이 저 대장동 게이트를 이재명 게이트를 맞아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말해줬어요. 글쎄요. 북한이 지금 이렇게 계속 보면서 사이사이 끼어들고 있는 네. 그래서 참 이것도 말해야 되는데 이 문재인 정부가 이 친북하는 거하고 네. 이재명 씨가 혹 뭐 어쩌다가 대통령이 돼 가지고 이 대북 정책은 전혀 다릅니다. 아. 문재인 씨는 그냥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는 거고 네, 네. 그냥 그 참 바보같이 하는 거고 이재명 씨는요 진짜 북한하고요 한 통속 되려고 할 겁니다. 아, 이거 참 뭐 물론 그래서요 네. 그 리종혁이라고 있거든요. 아태평화 네, 네. 북한에서 김정일이 하고 그 네. 굉장히 실세입니다. 네. 와가지고 2018년도에 한국에 왔을 때 네. 판교에서요 그 무슨 연구소인가에서 이재명 지사하고 만났잖아요. 아. 또 일산 킨텍스에서도 무슨 저 경기도가 행사하는데 축사도 와서 하고 그랬어요. 아, 네. 이게 그 북한에서 와가지고요 네. 지방장관 말하면 지자체장을 만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 저 성남은 음. 말하자면 경기동부 연합 주사파의 네. 최대 집단인 경기동부 연합에 네. 그 또 경기동부 연합하고 또 이재명 당시 그 후보는 네. 그 김미희죠. 네. 김미희. 김미희. 그것도 후보 단일화 했고 네. 그렇죠. 그렇죠. 또 그것도 저 성남시 그 인수위원장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네. 때 인수위원장도 하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할까요? 자, 이제 이 문재인 정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넉 달도 안 남았는데 이 넉 달 남짓 남았죠. 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청와대가 문비와 청가를 세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문전박대 대통령이 되겠다 해서 전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네. 문 앞에서 퇴임할 때 문 앞에서 박수 받는 대통령 되겠다 이런 얘기하고 또 김정숙 여사가 뭐 공감 능력이 있고 패션의 리더다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 나라는 부동산의 요소수에 뭐 난리인데 왜 이렇게 자화자찬을 할까 참 의문스러워요. 예, 참 저도요 네. 그 뉴스로 보면서 네. 정말 이 정권만큼요 국민 확 속 뒤집힌 염장 정권이 어디 지른다고 있습니까? 하죠. 네. 아니 다른 거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전부지만 우선 집값만 하더라도 그렇죠. 정말 이 정권이 처음에 들었을 때 집값 하나만은 잡는다고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네. 또 26분에 걸쳐서 또 새로운 정책을 부동산 내놓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요, 이 집값 문제는 이 보통 이 집값 문제가요, 이 그냥 뭐 집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요 완전히 그냥 미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네. 집값이 이게 뭐 보통 한 20억, 30억 놔두고도 10억, 20억 하니까 집 없는 사람들은 집 살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인이라든지 주식 투자로 투기성으로 가는데 이래 되니까 이게 저 오징어 게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오징어 게임은 이거를 좀 과장한 측면이 있지만 우리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네. 세상이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진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데 네. 무슨 뭐 문전박대고 뭐고 네. 문 앞에서 뭐 박수 받으면서 퇴임하는 대통령 네. 이런 소리를 한다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네. 청와대에 있으니 어떻게 국정이 잘 되겠습니까 이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전에 이제 우리 원장님이 나오셨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을 날릴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지금 요즘 보면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차별화를 한다고 하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문 대통령 검찰 수사까지 저렇게 신속하게 마무리 짓도록 해주는데 이재명이 공격하면 이게 나중에 두 분이 또 대립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네,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조금은 복잡한데요. 네. 그 하나는 저기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있잖아요. 네. 뭐 네.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 네, 네. 정부에서 안 된다 해도 뭐 네.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아까도 우리가 나누었듯이 이 새로운 이슈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네. 대장동 네, 덮는 네, 면도 네, 있고요. 네. 또 하나 좀 참 여기 방송에서 솔직히 궁금 사항이니까 말씀드렸는데 그
이재명 씨하고 윤석열 씨하고 두 후보 간에 그동안에는 쭉 이 지지율이 네. 비슷하거나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많이 나왔던 때가 더 높았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 결정되면서부터 적어도 15% 정도 차이가 났어요. 네, 네. 갑자기. 네. 근데 이를 두고 컨벤션 효과다. 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컨벤션 효과. 근데 이제 컨벤션 효과가 고착되어 가는 면이 네. 있어요. 난 이와 관련해서 네. 이것도 또 하나의 소설을 하나 쓰면 네. 아직도 이재명 씨를 네. 낙마시키려고 하는 네. 의도가 혹 작용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아. 만약에 이게요 네. 고착되는 거라면 15% 정도, 네. 10% 내지 15%.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 교체하지 않는다면 네. 이 사람들은 바보이거나 네. 아니면 막 이재명이보다는 우리가 자기들이 봐도 네. 이재명이보다는 막 윤석열이가 낫다. 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판단한다. 문재인 정부로서도 네.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네. 실세들이죠. 네. 실세들로서도 이재명이 되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윤석열이가 되는 게 낫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 않을까. 아, 재밌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장기표 원장님 모시고 대장동 문제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한 얘기 들었습니다. 특히 이게 나라냐라고 뭐 여러 번 하셨던 얘기가 아주 마음에 와 닿습니다. 네. 오늘 모닝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출연해주신 우리 장기표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